왜 함량이 높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 철분이 얼마나 흡수될 것 같습니까? 한 10% 흡수될 것 같나요? 5%도 흡수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세훈 약사입니다. 오늘은 철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비타민 B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약품이 보다 우수한지, 왜 직구제품보다 우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내용이 됩니다. 이게 일부러 시리즈로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제 영상들을 쭉 본 와이프가 저한테 한마디 하기를 너무 말이 느리고 불필요한 말이 많대요. 저는 좀 놀라웠던 게, 나름 말을 좀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 영상을 편집을 하면 그 영상의 3분의 1이 날아가요. 그만큼 제가 충분히 불필요한 말을 다 쳐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말이 많다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최대한 정말 담백하게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건기식 철분제가 약국 의약품 철분제를 이길 수 없는 이유. 자, 첫 번째 이유는 품질입니다. 이 기사 제목이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로 의약품 수출에 날개를 달다. 지난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GMP, 즉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이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의약품 수출할 때 필요한 단계들을 많이 생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요, 이 의약품 GMP라는 거는 그 어떤 제조관리 기준보다도 아주 타이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건강기능식품도 나름의 GMP가 있어요. 그런데 의약품에 비할 정도로 그렇게 깐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제약산업이 한참 앞서 있는 제약 선진국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의 GMP를 인정을 해줬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제조 관리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까다롭고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하면서 제조를 하는 것이 바로 의약품이에요. 일반 식품들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품질 자체에서요.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건데, 이거 하나만 좀 알고 갈게요. 이가철 같은 경우에는 흡수는 빠르지만 위장장애는 그만큼 좀 큰 그런 철분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철분 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이 원시적이다 뿐이지 흡수가 빠른 만큼 빠르게 혈중 헤모글로빈을 높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삼가철은 이가철의 부작용을 많이 개선을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흡수에서는 조금 불리한 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건기식에 주로 사용되는 철분 원료는 일단 푸마르산 제일철, 요게 이제 이가철 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산균 배양 원료가 이제 BM철 원료인데, 이거는 이가인지 삼가인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햄철이 있습니다. 햄철은 헤모글로빈을 거의 그대로 먹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또 가용성 햄철이 있고 비가용성 햄철이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원료를 써도 가용 함량은 철로서 25mg, 그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의 한계입니다. 제가 EU2를 가격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페로바유 서방정이라는 의약품 건조항산 제일철로서 256mg 담고 있고 철로서 80mg 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원료를 써도 건강기능식품은 25mg까지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페로바유는 이미 80ml, 거의 3배 정도를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볼까요? 전 세계적인 브랜드의 건기식 철분제입니다. 푸마르산 제일철을 사용했고요. 철분 25, 그리고 국내에서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 철분제예요. 유산균 배양 불말이라는 천연 원료를 썼다고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많이 팔리고 있는 건데, 자, 마찬가지로 철은 24ml입니다. 왜 함량이 높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 철분이 얼마나 흡수될 것 같습니까? 한 10% 흡수될 것 같나요? 5%도 흡수 안 됩니다. 가뜩이나 흡수율도 안 좋은데 함량 제한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몸에 피를 많이 만들고자 하면은 더 많은 양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함량차가 많이 나는 이가철 원료를 사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알당 가격은 둘이 비슷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얘는 건강보험이 돼요. 본인 부담금 30%만 내시면 됩니다. 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품들이 뭐 이런 페로바유 같은 제품도 있고, 많이 쓰시는 걸로는 볼그레 같은 제품도 있죠. 앞에 그 이가철과는 다르게 삼가철이고요. 위장장애, 변비 이런 게 현저하게 개선된 고급 철분제에 속합니다. 얘도 수치만 낮으면 보험 돼요. 가뜩이나 품질도 좋은데 가격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뭘 봐야 될까요? 부작용을 봐야겠죠. 자, 철분제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뭐 변비가 있고 위장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제의 발전 방향은 이런 부작용들을 줄이는 쪽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원료들은 삼가철이 많이 있는데 다들 함량 높고 이제 삼가철인데다가 이런 유기염이나 단백결합을 통해서 위장장애는 낮추고 흡수율은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리친이 있는데, 페리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삼가철 같은 원료들과 조금 달라요. 흡수율은 더 높이고 위장장애는 더 낮춘 그런 제제입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철 함량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높지 않다고 해도 아까 건강기능식품 몇 밀리였어요? 25밀리였어요. 별 차이 안 나죠. 부작용 낮추고 흡수율 높였는데 함량은 건강기능식품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햄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또 가용성 햄철과 비가용성 햄철이 있고, 햄철이 일반 철분 원료들보다는 흡수율이 높은 건 맞아요. 뭐 20%까지도 이제 올라가는데, 그런데 햄철이 철 함량은 페리친보다도 더 낮습니다. 아주 철 함량이 낮아요. 실제로 이제 가용성 햄철을 사용한 모아철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도 높고 부작용도 아주 많이 개선을 해서 변비 같은 거 거의 호소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게 하루 4알을 먹어야지 겨우 철러서 12ml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흡수율이 워낙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기간당 가격이 뭐 2배, 4배 이래요. 나는 정말 철분 부작용 너무너무 싫어. 그런 분들은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긴 하지만, 사실 내 피에 헤모글로빈 수치를 확 높이는 데는 그렇게 적합한 선택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게 가용성 햄철이라서 흡수율이 그나마 높아서 쓸만한 제품이고 인기가 있는 제품인 건데, 비가용성 햄철을 사용한 제품은 말은 아끼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비싼 성분을 사용한 경우에 의약품 철분제가 대체로 더 저렴합니다. 우수한 GMP 시설에서 훌륭한 품질로 제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개량된 철분 원료들은 의약품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페리신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폴리사카라이드 철착염 같은 것들이요. 게다가 건강기능식품은 하루 철 섭취량으로 제한까지 걸려있죠. 의약품은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철분이 흡수율이 워낙 낮아요. 실제적으로 내 몸의 피를 끌어올려주고 싶으면 더 고함량 투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평소와 약간 분위기가 달랐죠? 저도 아직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가더라도 최대한 양질의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세훈 약사였고요. 오늘 철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